한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최근에 플로리얼 선수에 대한 교체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좀 교체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기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실제 하나 외국인 선수 실무 담당자인 이 팀장급 인사가 최근에 미국에서 외국인 타자를 살펴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외국인 선수들이 좀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은 몸값이 좀 비싸고요. 아직까지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잔류에 상당히 더 도전을 하겠다는 뜻을 좀 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적료가 발생을 합니다.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 선수. 이런 것들이 좀 종합해서 한화가 보러 가긴 했지만 이렇게 뚜렷한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이 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지도 궁금해요. 프런트와 현장에서 동시에 저는 의사가 좀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복이 좀 심한 게 좀 문제입니다. 하나 타선이 지금 리그에서 썩 경쟁력 있는 타선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노시안 선수, 최은성 선수가 이제 기복이 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 방으로 좀 쉽게 점수를 낼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내부적으로 12연승을 달린 직후에 좀 시즌 성적, 시즌 목표치를 조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감독이나 프런트에서는 한 5강권 안에 드는 건데 지금 하나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큰 것 한 방을 때려주고 있는 타자,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 장타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비를 한번 보면 레전드 중견수 김강민 위원님 보시기에는 플로리얼 수비는 어떤가요? 대체 수비가 좋다고 해서 데리고 온 선수인데 수비에서 그렇게 큰 안정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평범한 타구에 실책이 조금 많이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데리고 온 선수라고 하기에는 수비에서 좀 약점이 좀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강의 선발진을 구축하고 있고 이제 수비 쪽에서 굉장히 탄탄해야 이제 좋은데 평범한 쪽에서 이제 실점이 이제 많은 이 상황들을 만들어 주니까 강한 게 맞아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합니다. 그러면 구단을 운영해 보신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2달이 지났잖아요. 3월 22일 개막했으니까 이 2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미 이 선수는 검증이 다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정세영 기자님이 기복이 있다는 표현은 이 고점이 높은 경우에 쓰는 표현 아닌가. 근데 솔직히 저는 고점이 안 높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매워요. 아니, 그러니까 타격에 대해서 고점이 안 높은, 실링이 안 높은 선수기 때문에 기복이 있어도 밑에서 기복이 있는 게 아닌가. 외국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OPS가 0.8은 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지금 0.7 초반대니까 이러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중견수는 누가 봐야 되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야수는 얘기하셔야죠. 일단은 일단은 이진영 선수가 아마 보지 않을까. 그리고 뭐 문현민 선수가 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제 센터 라인이 이제 강한 팀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앞으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중견수 자체가 그렇게 되면 조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좀 번갈아가면서 뛰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왜 생각이 말씀하실 때 제 눈에 자꾸 김강민 위원이 왜 자꾸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연전 중에 한 경기밖에 뛸 수 없어서 은퇴했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자꾸 이 중견수 하면은 이 김강민이 떠올라가지고. 문현빈 선수 중견 수비는 어떨 것 같아요?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외야를 꾸준하게 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견수라는 포지션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제 커버하는 수비도 범위도 넓고 그런 포지션을 맡기기에는 조금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현빈 선수는 공격력에서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선수인데 수비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조금 반대로도 영향을 미칠 수 네, 있어요. 타격 쪽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김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진짜 완전 사령관 같은 그런 선수가 있어야지 어떤 선수를 메워서 이 경험적으로 또 경기를 끌어가고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지션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중견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이런 움직임을 아는 건지 주말 시리즈에서 플로리얼 선수의 타격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 교체가 안 될 수도 있나요?
하나가 지금 플로리오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견수를 누굴 쓸 거냐를 먼저 정하고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단 입장이면 중견수를 먼저 내부에서 있다면 내부에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트레이드를 먼저 하지 않을까. 순서가. 네, 이 작업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트레이드로 만약에 메우게 된다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뭐 선수가 있을까요? 여러 선수는 있을 것 같은데 카드가 맞냐의 문제잖아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장두성 선수 작년부터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타격이 안 됐던 거지 수비하고 주루는 거의 좋은 선수니까. 근데 뭐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런 선수가 한화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뭐 장두성 선수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원석 선수도 어느 정도의 그 정도 포텐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플로리얼 선수 대체로 이제 중견수를 봐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격도 되는 선수가 봐야 하는데 이제 그 정도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지 않나. 그 외에는 저는 트레이드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 플로리얼 선수가 최근에 계속 리드오프를 이제 나가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로리오 선수가 1번 타순에서 타율이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1번 타자가 굳이 빨라야 되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출루에 좋은 선수, 홍창기 같은 유형이 그런 게 더 맞지 않나. 출루가 더 우선이지 전 도루를 많이 하는 선수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의 1번 타자 고민은 사실 시즌 초부터 개막 전부터 고민이 많았잖아요. 네. 아직까지 이제 1번에 대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1번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플로리얼 선수가 1번의 대체자가 완벽한 대체자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럴 것 같고 그러면 계속 하나는 외부에서 선수 보강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보다 1번 타자이면서 좀 1.5군급 선수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계속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걸 봐서 외부에서라도 무조건 데리고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더워지면 잘 치는 선수들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선수를 다시 영입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구단에 올해 오퍼를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선수로 이렇게 오퍼를 넣었었는데 소크라테스 선수가 부상 대체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금 문제 이런 것도 좀 살짝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로 잠시 왔다 가는 거는 소크라테스 선수의 이제 좀 손해가 될 것 같고요. 중도 교체, 완전 교체일 경우에는 한국행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내 리그를 뛰었거나 본인이 사용했던 선수들도 좀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인데 트리플 A에서 이제 상당히 좀 잘하다가 지금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약간 꺾이긴 했는데 시즌 초반에 트리플 A에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가 이렇게 원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키움에서 뛰었던 도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팀은 없습니다. 팀은 없는데 훈련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보류권이 풀려 있기 때문에 어느 구단이도 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뭐 라이언 로다라는 선수가 뭐 FA로 방출이 돼서 지금 좀 시장에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실제 영입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KT의 쿠에바스 선수가 또 교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잘해줬는데 좀 부침을 겪고 있잖아요. 이 부분 또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니까 변화구의 꺾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무뎌졌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카운트 싸움을 할 때 뭐 커터, 슬라이더 이런 것들이 회전이 굉장히 좋고 예리하게 꺾여 들어가는 게 이 쿠에바스 선수의 장점이었었는데 최근에 투구들을 약간 좀 밋밋하게 잡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호심투심에 이 스피드가 난다 그래도 변화구가 꺾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가다가 타이밍이 맞고 안타를 많이 허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미세하게 밸런스가 틀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빠르게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나 타구단 스카우트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좀 교체를 염두에 두고 리스트를 지금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그러면 두 선수 이외에도 혹시 외국인 선수 중에서 좀 위태로워 보이는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삼성의 레이에스 선수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와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퐁당퐁당이 너무 심해서 포스트 시즌을 염두에 두면 삼성은
반드시 외국인 투수를 교체하겠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이 되면 좀 시장에 많은 외국인 투수들이 미국에서 좀 풀려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삼성이 교체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성적만 놓고 보면 카디네스가 좀 안 좋아 보여요. 푸이그 내보내고 알칸타라 데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성적만 놓고 보면 카디네스가 가장 위험한 선수죠. 카디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구단에서 얘기를 하는 게요. 6월 달에 가족들이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으면 구단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카디네스 선수가 미국에 이제 출산휴가를 다녀온 지 공교롭게도 좀 부진했었는데 가족들이 함께 이제 다 들어와 있으면 이 선수가 좀 어떻게 기운을 좀 받을 달라질지. 것 같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 같다는 게 키움 구단의 설명이었습니다.